일단 오세훈 시장과 지도부가 좀 불편한 기류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선거 과정에서 전화위복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오세훈 시장도 스스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장동혁 지도부가 우리 우파 결집에 기여를 하고 오세훈 후보가 또 이제 중도 확장을 위해 노력을 하는 투트랙 전략이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강력하게 대여 투쟁하는 거에 대해서 또 치하를 하기도 했거든요. 실제로 젊은 세대 결집에 가장 큰 이바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장동혁 지도부, 그러니까 선대 위에서 스타벅스 전선을 선점을 한 것이 굉장히 주요하게 작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에게 젊은층 몰표가 갔다라고 하는 것, 승리의 또 주요한 원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장동혁 지도부는 이 한동훈 당선인하고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전 한동훈 전 대표 개인에 대한 평가, 이런 측면이 아니라 팀플레이에 대한 이런 리더십에 대한 평가인 거예요. 이미 비대위원장으로 총선 대패를 이끌었던 패장이기도 하고 당대표를 하면서는 정권의 몰락, 탄핵을 이끌었던 당대표로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에서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비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근거가 있고 경험치게 입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당선인은 우리 주변 관계자들을 스태프 아니면 피고인으로 보는 것 같다. 제가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당을 계속 분열시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수를 계속 더 쪼개고 나머지 쪼개는 그런 행동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저는 당에 입당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한동훈 당선인의 지금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당원 게시판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우리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당선인의 주장으로는 가족들이 했다, 본인 안 했고 가족들이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했건 가족들이 했건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당내 주요 정치인들 한 지금 10여 명 정도가 공개가 됐죠. 비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비판도 아니고 거의 쌍욕에 가까운 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책임 있는 해명이 아직도 안 나왔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수사기관 정은호 후보님 되게 고생 많으셨고요. 거기 이제 또 캠프 분들도 너무 많이 애를 쓰셨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정은호 후보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또 젊은 분들도 정은호 후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굉장히 수고하고 애쓰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저는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되므로써 국민의힘 내부의 권력 구도가 어떻게 변화될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될 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사실 큰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거리를 좀 두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장동혁 지도부는 이 선거에서 얼만큼 기여를 했던 것일까? 이 지분은 온전히 오세훈 시장이 가져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부산 같은 경우도 저는 한동훈 후보가 어쨌든 당선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분명히 국민의힘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본인이 외부에서 계속 보수 내부를 흔들려고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보수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는 진보는 분열해서 망하고 보수는 부패해서 망한다, 이게 공론이었는데 이제는 보수 내부가 계속적으로 분열을 하고 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도 더 분열이 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어떻게 더 분열이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 분열을 했던 분들이 또 권력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 이 분열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뿌리가 더 깊어지고 이럴 경우에는 다음에 국민의힘 내부의 전당대회라든지 내부의 이제 권력 전쟁이 이제 더 시작이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좀 염려스러운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제가 살짝 네네. 변호를 좀 해보고 네. 싶은데요. 네. 일단 오세훈 시장과 지도부가 좀 불편한 기류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선거 과정에서 전화위복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오세훈 시장도 스스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장동혁 지도부가 우리 우파 결집에 기여를 하고 오세훈 후보가 또 이제 중도 확장을 위해 노력을 하는 투트랙 전략이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강력하게 대여 투쟁하는 거에 대해서 또 치하를 하기도 했거든요. 실제로 젊은 세대 결집에 가장 큰 이바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장동혁 지도부, 그러니까 선대 위에서 스타벅스 전선을 선점을 한 것이 굉장히 주요하게 작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에게 젊은층 몰표가 갔다라고 하는 것, 승리의 또 주요한 원인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오세훈 후보도 이번에 조금 긴장을 했을 거예요. 지도부와 불필요한 반목을 하니까 오히려 좀 우파 코어층들, 지지층들이 조금 빠지는 거 아닌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정원호 후보에 대해서 좀 결속이 낮은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 오세훈 당선인이
서울시장 3번 연속하면 더 못하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가도는 대권 가도밖에 없을 건데 결과적으로 당내 코어 지지층들의 또 지지를 충분히 또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좀 반목을 하기보다는 화합의 길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한동훈 당선인의 팬덤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만 당선되고 국민의힘은 망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한 일념. 뭐 대표적으로 조갑재 대표 같은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동훈은 살고 국민의힘은 망해야 된다.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부산시장 선거나 서울시장 선거에 오히려 좀 회방을 놓는 경향을 좀 보였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오세훈 당선인 측에서도 그런 국면, 피하 구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전망을 합니다. 비하 구분. 예. 네. 어쨌든 저는 뭐 그 당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그러니까 여당이 뭐 승리를 거뒀죠. 승리를 거둬서 여당 쪽에 좀 힘을 실어주면서도 또 상징적인 장소인 서울 같은 경우에 어쨌든 국민의힘이 이김으로써 또 여당이 오만하지 않게 또 나름의 또 견제의 메시지를 또 민심이 던져준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항상 선거 보면은 아주 절묘하게 또 그 밸런스가 좀 작동하는 걸 보면은 참 놀랍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는 뭐 당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도 좀 네. 느끼는 게 이제 정말 민심이 천심이다라는 네, 그렇죠. 말이 맞는 게 실제로 저희가 사실 좀 그렇게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던 뭐 울산 네, 그리고 네. 부산 같은 경우는 또 더불어민주당을 그렇죠. 선택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국민 여러분들께서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오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확실히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전북지사도 한번 좀 관심 지역인데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관심 지역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뚜껑을 열고 보니까 어쨌든 이원태 후보가 좀 그래도 좀 큰 표 차이로 좀 승리를 거두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워낙 그동안 이제 좀 당내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지역이고 정청래 대표로서는 또 한숨을 돌렸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그 김관영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우세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원택 후보가 당선이 되었고 격차가 한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생각보다 네. 더 많은 격차가 네네. 이루어졌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시다시피 공천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고 여기서의 결과를 통해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 거기에 대한 바로미터가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당을 선택했던 그 이원택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전라도, 그러니까 전북과 전남이 심상치 않습니다. 네. 지금 전남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부안 지역에 무안인가요? 예, 그 지역에서도 좀 뭐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실제로 지금 전남의 김영록 전 지사가 또 네네네.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전남 내부의 그 깊이 있는 얘기는 알지 못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전남에서 또 전북에서는 지도부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와 당대표가 우리를 버렸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민주당에게 항상 지지를 보냈던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는 대우를 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좀 뿌리 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차기 당대표 선거가 이제는 우리가 당원 투표권이 굉장히 향상이 된 상황에서 전남 지역은 당원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 일단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예상 외 낙승인 것뿐인 거지 무리한 징계에 의한 공천 파동의 역풍을 제대로 맞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청래 대표가 전북 지역에 아이러니하게 발을 묶여서 다른 지역으로 유세 지원을 못 가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이런 측면들 때문에 이겨도 이긴 게 아닌 선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정은혜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알기로 민주당 권리당원의 절반이 호남 지역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건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사전적인 단죄가 아닌가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소속 후보를 40% 내외로 지지를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민주당 지도부의 무리한 공천에 대해서 우리 대구 시민들께서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준엄한 좀 단죄의 어떤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집권 1년차 선거에서 서울까지 뺏겨서 이걸 이겼다라고 하기도 굉장히 오묘한 결과인데 이 전북이라고 하는 사실상 민주당의 텃밭까지 흔들렸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당권 투쟁 전선에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친명 진영이 좀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명분이 선 것이 아닌가. 조만간 좀 김민석 총리의 역할이 도드라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지도부의 거취에 대해서는 지도부를 선택한 당원들,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당의 주인은 당원들이기 때문에 당원들이 판단할 몫이고요. 장동혁 지도부의 성과에 대해서도 만약 당내에 여러 비토가 만약에 생긴다고 한다면 당원들에게 그 뜻을 물어보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합니다. 그 장동혁 대표가 뭐 제가 예상하기로는 당분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거에 좀 드라이브 거실 것 같은데 네. 지금은 당원들이 뭐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진 거긴 하잖아요. 예. 그거에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어떤 장혁 대표의 선관위를 향한 그런 규탄 움직임 이런 거에 힘을 실어주는 게 맞다고 보시겠네요.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사실 지도부의 문제를 떠나서 훨씬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인 거죠. 이번 선거에서 발생한 문제이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세훈 시장이 지금 이겨서 망정이지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표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지역구에서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실제로 정말 근소한 차이로 오세훈 시장 낙선했다면 저희 국민의힘으로서는 도저히 서울 시민들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서울시장 선거만 중요한 게 아니죠. 송파구청장, 또 송파의 구의원, 시의원들, 무수한 또 후보 출마자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투표 포기하고 간 몇십 명, 몇백 명 때문에 희비가 갈릴 수가 있어요. 방금 논산 이 선거 결과도 보니까 한 표 차이로 기초단체장 희비가 갈렸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민주주의 선거에서 한 표 한 표가 가치는 이 참정권의 가치는 돈으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괄시가 되고 자칫 선거 결과까지 바꿀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관위에 대해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당연히 이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은 이번에 장덕 대표 가장 먼저 사실 뭐 총대를 맸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관위까지 들어가 사무총장 면담까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동의를 하셨고요. 공감을 하셨고요. 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 당내에 있었던 해당 행위에 대한 어떤 규율 문제 그리고 당 밖에서 발생했던 이 선관위 이슈 등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의 역할이 지금 막중하다 평가를 합니다. 앞서 좀 이것도 어느 정도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긴 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쭙자면은 네. 한동훈 당선인이 이제 복당 추진할 것 같아요. 근데 장동혁 지도부는 이 한동훈 당선인하고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전 한동훈 전 대표 개인에 대한 평가 이런 측면이 아니라 팀플레이에 대한 이런 리더십에 대한 평가인 거예요. 이미 비대위원장으로 총선 대패를 이끌었던 패장이기도 하고 당대표를 하면서는 정권의 몰락 탄핵을 이끌었던 당대표로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에서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비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근거가 있고 경험치게 입각한 것입니다. 실제로 한동훈 전 대표 일반 징계도 아니고 제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 여론조사에서 60%가 넘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찬성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지도부와 반목의 문제로 지금 프레임을 짤 게 아닙니다. 한동훈 당선인이 당원들,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너무도 큰 아픔을 줬고 고통을 줬고 그 상처가 아직 치유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마치 장동혁 대표와의 갈등과 반목으로 비추는 것도 저는 적절치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당선인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북갑선거 처절하게 뛰셨어요. 저는 그 부분 높게 평가를 하고 처절하게 현장에 선거를 뛰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더 지지자 유권자들이 갖는 힘 그리고 그분들이 받았을 상처의 그 무게를 더 절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당장 복당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과거 한동훈 전 대표의 여러 언행들 때문에 상처받았던 지지자들에 대한 그런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 자세로 이렇게 사과하고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복당은 열려 있다고 봐야 될까요? 한동훈 전 대표가 먼저 행동 양태를 변화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선행되어야겠죠. 방금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한 전 대표에 대해서 사실 가장 크게 실망을 했던 것도요. 저는 행정관으로 제가 2년 반 일을 했는데 제가 아까 한동훈 당선인은 우리 주변 관계자들을 스태프 아니면 피고인으로 보는 것 같다. 제가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말 크게 반목을 하면서 저희 젊은 행정관들까지 실명을 거론하면서 공격하는 걸 보고 30, 40대 실무자들을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때 그 트라우마가 너무 크고 저는 이제 그런 저의 경험치이지만 다른 원내 관계자분들도 크고 작은 그런 한동훈 전 대표와의 갈등과 아픔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의 상처가 쉽게 치유될 수 있을까? 그건 뭐 전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일성에 달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선거 결과를 저는 더 겸손하게 정치인답게 받아들이고 당내 갈등과 반목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당선인도 마찬가지고 결과적으로 뭐 대중의 지지를 호소하지만 우리 당에 훨씬 더 많은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쓰면서 기여하고 헌신해 주시는 당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개선점을 찾는다면 그에 대한 평가 역시 당원들께서 하실 것이고 당원들이 배출한 지도부는 당원들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타당 얘기긴 한데 네. 의원님은 어떤 지금 장동혁 지도부와 한동훈 당선인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좀 보세요? 일단 저는 한동훈 이제 전 대표 이제 후보 당선인이죠. 네. 정말 보수를 생각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정치적인 역량이나 아니면 본인의 당선, 본인이 앞서 나가고 이렇게 빛나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대로 약간 주변인들을 약간 그냥 뭐 엑스트라 보조 출연자로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행태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 정치는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라는 것은 우리 그룹이 있는 거고요. 그 안에 참모진들도 있고요. 그리고 유권자도 있고요. 그래서 절대로 본인이 잘나서 본인이 뛰어났다고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보수에서 한동훈을 인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쨌든 무소속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직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동훈 후보를 지지를 하는 분이 계셨다는 거죠. 이제 암묵적으로. 그렇다면 사실 이거 자체도 해당 행위인 건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당을 계속 분열시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수를 계속 더 쪼개고 나머지 쪼개는 그런 행동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저는 당에 입당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만약에 당장 태도가 변해서 어떻게든 뭐 입당을 하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도 그 태도가 또다시 변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보수가 염려스러운 부분이요, 보수 내부에서 건강한 그 차기의 지도자들을 계속 양성을 해야 되는데, 자꾸 외부에서 데려오고 외부에서 뭐 검찰 출신 뭐 이렇게 자꾸 데려오다 보니까 지금 당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내에서 차곡차곡 경력을 쌓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정치인들이 보수 내부에는 더 많아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짧게만 좀 첨언 드리자면, 한동훈 당선인의 지금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당원 게시판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우리 당원 게시판에 뭐 한동훈 뭐 당선인의 주장으로는 가족들이 했다, 본인 안 했고 가족들이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했건 가족들이 했건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당내 주요 정치인들 뭐 한 지금 10여 명 정도가 공개가 됐죠. 비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뭐 비판도 아니고 거의 뭐 쌍욕에 가까운 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책임 있는 해명이 아직도 안 나왔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수사기관의 판단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에 하나 이 당원 게시판에 당심을 조작을 해서 여론을 호도를 하고, 이런 여론 조작 과정을 통해서 여당 대표가 정권을 흔드는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요, 이건 정말 정당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해당 행위거든요. 역지사지로 민주당에서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의 당원 게시판에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개목줄이 어쩌고 하는 글을 만약에 적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민주당에서도 제명 안 당할 수 없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사안들을 다 빼놓고 그냥 아무튼 한동훈 전 대표도 팬덤이 있고 아무튼 당선됐으니까 괜찮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뭐 유명한 사람, 돈 많은 사람은 단죄를 안 받습니까? 형사처벌 안 받나요? 이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본인의 도덕적인 문제, 선거법 이슈뿐만 아니라 이 당내 주요 구성원들, 그리고 심지어는 정권의 몰락까지 불러왔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는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표명과 그리고 이 수사기관의 엄중한 결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